페이퍼에 도랑을 파는 기술은 트렌치 식각이라고 하는데요. 트렌치 격리 기술의 시작은 반도체 미세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래서 레이저를 대중소 빛을 해서 거기에 열도 강중량으로 넣을 수 있고요. 열이 아니라 전기를. 그래서 각각 열을 통제하고 여러 개를 동원해 가지고 아주 미세한 것으로도 필요한 곳에 시각을 깊이까지 가로 세로 높이로 잡혀서 카메라에다 현미경 달아서 지하 1층, 2층, 3층, 4층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자잉크로도 넣을 수 있고 금속으로도 증착을 시켜가지고 금속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거나 마스크를 씌워서 그 부분만 넣거나 이래서 고랑을 파서 반도 도장 파는 것처럼 해서 회로를 만들고 그 안에다 전자잉크 방식 이렇게 아니면 좀 금속 이렇게 방막 방식, 금속 용액을 넣어주는 방식,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적층하고 수평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 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웨이퍼에서 입체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혈혈을 구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연 구조를 해준다는 거죠. 적외선 피부하고 100개 뭉쳐도 열이 발생을 하지 않는데 실리콘 웨이퍼나 유리기판, 플라스틱판에 유리석연 코팅해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쓴다. 유리기판 같은데 제가 말씀 축구공, 농구 병은 피혁 접합할 때도 박스 접합이나 자동차 타이어 접합, 반도체 펠리클이나 반도체 펠리클이나 카본 접속에 접착에 플라스틱 유리창 접착에 사용한다고 말씀인데 비닐 접합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 아이디어 개념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금속을 이렇게 해서 약간 두텁게 넣어가지고 이제 또 포토 방식으로 찍더라도 여기서 증착 금속은 이제 방막을 증착할 때도 한 번 증착하고 딱 마스크를 씌워서 두 번 증착하고 세 번 증착하고 특정한 부분에 두껍게 만드는 기술을 이건 이제 카페스타로 만들거나 플로팅 게이트로 만들 수 있는데요. 하시면 여러 번 이렇게 증착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것을 넣어서 회로를 아주 미세하게 레이저로 시각을 해서 고랑을 파고 1층, 2층, 3층 지하실층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중간중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가지고 전자잉크가 잘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가기가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전자잉크를 대중소 금속이나 비금속을 거기다 인비소질 석연 튼석 구리다 그러면 구리 대중소 인비소질 석연 탄소가루를 넣어주거나 비싼 은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연구자 자철성을 넣어주는 버전도 있다. 뭐 이런데 이렇게 두툼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따로 넣게 레이저로 툭툭툭툭 구멍을 수없이 파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금속을 좀 더 많이 넣어준다는. 그럼 이게 카페시다가 되거나 트랜지스터가 되는데요.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큰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흘러요. 그래서 다이오드가 되는데 얇은 놈, 중간 두터운 놈, 두꺼운 놈으로는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흘러요. 다이오드인데요. 이것을 쭉 연방에 놓으면은 교류가 직류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해도 두 사이즈짜리도 있고 여기서 그냥 전기 스위칭하고 여기서 걸어주면 여기서 얇은 놈 이렇게 여기서는 구리가 들어가고 여기는 구리 인비소질 있어 흑연 탄소가루들 연구자 자철석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구리만 넣어주고 구리 대중소 아니면 여기를 양을 적게 만들고 그러니까 드레인 이게 소스고 이게 드레인이면 드레인 이렇게 드레인 쪽에 많이 넣어주고 양을 똑같은 거를 적게 넣어주고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이쪽은 연구자서 안 넣고 그래서 가운데 세 사이즈다 그러면 가운데에 여기다가 산화막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전압을 걸어서 문턱 전압이라고 이 전압의 일정 이상이 넘어야지 전류가 흐르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게 또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도 금속을 이제 나노 구조로도 그래서 트랜지스터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트랜지스터 카페시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나노 구조로도 작은 사이즈로도 엄청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데도 회로 중고 이렇게 전기선 통신선으로 만들 때는 여기서 중폭을 해서 멀리 가거나 어떤 모터나 발전기에 이렇게 감는 구리선에 서로 두 사이즈 이상 대중서로 넣어주면 하나는 부드러운 움직임, 하나는 강력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대남 매듭 구조 만들면 여기 이제 기점으로 해서 전류가 배터리가 증폭해서 가거나 디램에서는 카페시타를 1과 0으로 하게 저장 구조로 갔기 때문에 이걸로 묶여서
전기를 넣고 안 넣고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시면 이게 제 기술이 되겠어요.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이것이 이제 기존에 끊임없이 리프레시해야 되는 이런 기술을 없애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 두터운 부분에다가 구리를 대중소 넣어주고 자유전자를 많이 생성하기 위해서 인비소질 석연 탄소가를 넣어주거나 움직이는 서로 다른 여기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이런 차이를 주거나 움직이는 전기장을 만들어서 자기장 이렇게 연구자석을 넣어주거나 자철소 넣어서 자기장을 건드려 전기를 생성해 줍니다. 이런 방식은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하지 마세요. 아니면 공개해버립니다. 네. 화끈하게 공개해버리겠습니다. 네. 플로팅 게이트로 삼을 수도 있다. 웨이퍼에 도랑을 파는 기술의 트렌치 시각, 트렌치 격리 기술의 시작은 웬만하면 다 계속 다 공개할 용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존에 전 세계 뭐 반도체 회사들이 막 수없이 우후죽순으로 나라별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평면 구조나 에로 COS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한되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1970년대 말 80년대 고집적 반도체 소자의 필요성에 의해서 등장해 칩 표면에 2차원적으로 소자를 표현하는 더 많은 셀을 넣게 어려져 수직으로 도랑을 파고 그 안에 회로 요소를 채우려 집적도를 높이려고 했다. 그러나 제 방식으로 1층, 2층, 3층, 4층 이건 없었어요. 네, 없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유리기판 같은 것을 얇게 여러 개 갈 때도 그때도 호물파서 접착을 시키면 싸게 접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프레시판도 거기 유리석연 코팅 예사라 유리막 올라서 제조하고 실리콘 웨이퍼에도 제가 이 기술은 제가 공개를 했죠. 유리석연 코팅 예사라 유리막 코팅 열로 반도체에 한해서 이것을 넣을 수 있다. 내열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세요. 전기선 피복처럼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100개라도 열이 전염이 안 되는 실리콘 A판, 유리기판, 플라스틱판에 마더보드가 기판에 이렇게 이것을 홈그 기판 이것서 절연 구조를 넣어주는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 그것도 기술 공개했으니까 쓰시고요. HBM 적정할 때 삼성과 SK가 제끼를 무단으로 쓰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어떤 통 안에 이렇게 어떤 전기선 피복처럼 해갖고 그 안에 또 전기선을 넣어주고 외곽에 관통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 이렇게 올리는 기술에 대해서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제 기술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무단으로 쓰셨다는 뜻이죠. HBM 그것도 기술 공개할게요. 네. 그다음 HBM 적정할 때 낸드 플래시 HBM 적정 전기선 피복처럼 유리석연 코팅제사나 유리막 의료방수제 실리콘이나 다양한 형태의 재료를 이용해서 피복을 입혀서 열을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그런 열이 이게 유진과 적층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약간 비스듬히 적층을 해가지고 열이 빠져나가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기술 공개합니다. 기술 다소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수직으로 도랑을 파고 그 안에 회로 요소를 채워 넣어서 집적도를 높이려는 시도. 근데 마음대로 쓰세요. 제가 기술 공개할 테니까 편하게 쓰십시오. 네. 핵심 기술 초기에는 저는 HBM 기술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가진 D램을 여러 개 적층을 해놓은 건데요. 네. 그게 뭐 열만 통제하면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거다. 초기에는 지로도 어떤 트렌치 깊은 도랑 기술이 고밀도 드램의 캐패시티 형성용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제 방식이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도랑을 평탄하고 채우는 기술의 부족으로 상용화가 좀 늦어졌는데 1990년도 초반 독일 보시사가 보시공정이라 불리는 고속 식각 기술을 개발하면서 실리콘 웨이퍼 깊고 수직적인 트렌치를 이 사람들은 수직적으로 팠다는 수평적으로 파고 절연 넣고 다시 수평적으로 해서 이 기술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1층, 2층, 3층, 4층이 아니다. 수직적인 트렌치를 파는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같은 웨이퍼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셀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다음에 평탄적인 도랑을 파는 방식이 아니고 수직적인 트렌치 기술인 것으로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깊게 이게 평행선을 따라서 평탄한 하수도 파듯이 도랑 파는 기술은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저렴 구조를 넣고 게다가 주요한 전기선, 통신선을 넣어서 열을 통제하는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요한 거나 아니면 웬만한 건 전기선, 통신선 열이 많은 것들은 거기다 땅속에 파묻는다 이 말씀이죠. 실리콘 웨이퍼에 있다가 그렇게 약간 열을 통제한다.
네, 하시면 저기서 여기다가 부분 두꺼운 이렇게 부분을 넣어줘가지고 뭐 금속 구리선 전기선 통신선으로도 구리를 대중선 넣어주고 인비소재 흑연 탄소가를 넣어주고 연구자석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분말.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전에 전기가보다 많이 충전이 되니까 카펫에다가 되고 멀리 전송하는 구조가 되겠어요. 전기선 통신선 동축 케이블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뭐 여기 태양전지를 배터리에도 쓸 수 있어요. 연구자석 자철가스하고 넣어가지고 앞으로 모든 가전에 다 들어가요. TV, 냉장고, 전기를 넣으면 보다 추가적인 자유전자가 많이 생성돼서 아주 전력이 효율에 대해서 국가법적으로도 이거를 무조건 문무적으로 탑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어떤 데는 경쟁사는 안 줄 수도 있겠죠. 실리콘 웨이퍼에 그래서 국가적으로 의무화시키지 않으면서 경쟁사에는 안 주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실리콘 웨이퍼에 깊고 수직적인 트렌치 입하는 기술을 생겼다. 그래서 0.2 마이크로미터 이하 미세 공력 기존의 에로 COS를 대체 STI 샬로 트렌치 아이솔레이션인가 LS로 아이소가 아니네. 로솔레이션, 엘솔레이션. 그래서 표준 기술로 차를 배웠다. 집적도 형상,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2차원 평면에 3차원적 수직 공간 활용 가능. 그래서 이 수직으로 넣는 거지 수평으로 도랑을 파는 기술은 아니다. 이 드렌지 기술이. 그래서 제 방식하고는 틀리다. 1층, 2층, 3층 넣고 저런 구조 넣고 다시 그 위에 또 넣고 저런 구조 넣고 이게 이제 덮어야지 다시 이제 그렇게 넣는 기술은 아니다. 소자 간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발생한 정기적 누설 현상을 트렌치 안에 절연 물질을 채워서 차단시킨다. 현재는 3D 낸드 플래시, 고성능 파워 트랜지스터, LGBT, SiC, 모스펫 등의 핵심 기술로 발전했다. 그래서 1990년대 보시 공정 등의 건식 시각 기술 발전을 상연. 이것은 수직으로 넣는 트렌치 기술이다라는 것을 수평으로 넣는 제 기술하고 틀리다 이 말씀을 드려요. 네네.